안녕하세요. 정문회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쇼박스를 한번 볼게요. 쇼박스. 자, 지금 현재 쇼박스를 보기에 앞서서요.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 먼저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월봉을 먼저 보게 되면요. 대추세였던 그 2010년서부터 2018년까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었죠. 그죠? 근데 작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올해 초기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가 잠깐 놀랐다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살짝 걸치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볼 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은 아직 깨따라기보다도 이렇게 눌림에 가까운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현재 동선상을 보게 되면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봉이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와도 이 저항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미리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방 압박을 조금 받는 위치긴 하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그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봉은 이렇게 저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항이 생겼고 그러니까 3중 저항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걸 뚫고 안착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와도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릴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펀더멘탈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차트를 가지고 이제 가격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고 향후 주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데 지지와 저항도 있고 수급 논리도 있고 뭐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걸 보는 게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정보 분석.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회사가 근데 그게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보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 바로 대외 변수가 있는 거죠. 대외 변수. 여기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 그 다음에 나름 우리나라는 수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외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뭐 기타 오일 같은 거 있죠. 석유값에 의해서 또 좌우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대외 변수라고 하죠. 이게 전부 다 합쳐졌을 때 주가의 방향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대외 변수가 그다지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쇼박스를 한번 와볼게요. 자, 쇼박스. 자, 쇼박스를 와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쇼박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입니다. 중형주고 오락문화 이쪽에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219억이고 오늘 한 3% 올랐으니까 좀 더 오르고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요즘 장세는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스피를 먼저 본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잘 벌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쇼박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쪽 하고요. 영화 감상, 시나리오 모터링 이런 거 하나 회사죠. 자,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잠깐 노출되어 있는 재무 정보.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한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작년 2, 4분, 아니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30억에서 한 70억.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 대해서 퀘스천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가 팔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어서 충분히 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탄력을 받고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쇼박스를 지금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하고 기술적 분석을 두 개를 병행해서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기 전문에서 자, 이는 증권사 발표한 전망치 평균값이니까 이건 좀 퀘스천을 남겨두고요. 685억, 787억, 그 다음에 468억인데 보다시피 좀 오른척하다 좀 작년에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하고 연간 실적이 최근에 와서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작년에 웬만한 종목 3월달에 저점을 찍고 코로나 영향을 받았죠. 많은 종목들이.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외 변수인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게 되면은 특징주, 쇼박스, 넷플릭스와 OTT 계약 체결 소식이 10% 강조. 요게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8월 13일이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인데요. 내용이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좋지 않고 그 영화가 동반하다 보니까 같이 주저앉았어요. 그죠? 라이센스 계약이 급등한다. 이런 내용들이 8월 17일, 13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2분기 영업시효 10억 확대, 전년비 적대 확대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다지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한번 볼게요. 이 자리는 얼마냐면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2,850원쯤 되죠. 여기가 2,850원. 여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지를 형성해놨던 자리죠. 상당히 오랜 시간대 지지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영향을 받고 웬만한 정도 빠질 때 3월에 같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한참 이 자리는 또 저항을 받아요. 그죠? 여기를 여기 보게 되면 올라왔을 때 지지가 됐던 부분이 저항이 됐다가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2,8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저항이 됐는데 다시 지지가 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날 수 있는 구역은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적이라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접근한다 2,800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는 가격대지 구조적으로 내용을 가지고는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도 쇼박스는 더 이상 뭐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무척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2,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4,000원대를 좀 넘어가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모여 있죠. 저항이었고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는데 지지를 했었어요. 지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와도 이렇게 양쪽에 저항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4,000원 초반대 그 다음에 2,800원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 레벨을 하나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체크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없죠.
그러면 쇼박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2,800원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놀아준다고 하면 내용은 부재적이 되고 3,000원이라는 저항을 자꾸 받게 된다면 살짝 빠졌다 휩소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8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라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저 같으면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주거나 여기 4,000원 약간 넘어간 데 있죠? 비중을 줄여주거나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파동의 범위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2,800원에서부터 한 4,000원 좀 초반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기술적으로 중요한 2,800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00원 넘어가는 가격대를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한 4,000, 한 250원, 4,250원이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2,800원 여지는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죠. 불안한 모습이죠. 그러면 기회를 준다면 여기까지 와준다면 비중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비중을 줄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밀려서 여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겠죠. 반면에 4,000원대 초반대를 넘어가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다라면 해볼만 하죠. 이렇게. 그만큼 양쪽에 있는 저항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게 기술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4,250원과 얼마죠? 2,8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쇼박스는 앞으로 관건이 4,500원대를 안착을 해준다면 흐름상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이 대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도 올라왔을 때 이 저항이 형성됐던 자리가 이 가격대 저항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지금 올라왔으면 여기 5,000원도 이렇게 크로스, 이 4,500원에서부터 5,000원 사이가 이렇게 지지하정이 또 교차하잖아요. 반면에 또 2,800원 또 이렇게 지지하정 교차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 놓은 차트라고 하는 가격 분석도 이만큼 중요한 의미도 여기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시장은 규칙성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쇼박스는 약간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분기 실적이 일단 좋아지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격들을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를 올라올까요, 대표님? 뭐 이걸 잘라야 될까요? 뭐 이런 거는 저도 모르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기준을 이탈하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런 기준을 없다고 하면 항상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황 대표, 그럼 황 대표라면 지금 어떡할래? 2,800원 왔을 때 살래?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와서 지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겠죠.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밀려준다 그랬을 때는 그 자리를 아까 좀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확인하겠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반등을 했을 때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파동을 쳐준다면 비중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위로 갈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4,500원을 넘어서 안착을 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아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 종목 추천하거나 절대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참고사항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일봉에서 이렇게 2,800원, 그 다음에 4,250원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말 일찍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